분말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다시 살아났냐, 유산균을 얼마나 많이 키울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잘 얼릴 수 있으며, 어떻게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느냐. 이쪽은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의 공장을 갖고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냥 무조건 많이 오래 사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HY 중앙연구소 연구소장 이정렬입니다. 네, 저는 HY에서 1995년도 입사해서 올해 한 27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9년 정도 가서 마케팅을 배웠었고요. 다시 연구소에 돌아와서 연구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7년 동안 윌이라는 제품의 개발에 관여를 했었고요. 마케팅에 가서 내추럴 플랜이라는 우유를 개발했었고, 미래성장센터장으로 이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가 식약처 인정의 개별 인증 원료를 가지고서 지금 B2B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새로운 목표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연구소가 이때까지는 사내의 제품 개발에 집중을 했었고요. 3년에서 4년 동안 이제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50년 전부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해온 회사인데, 그 발효 형태의 제품이 아니라 분말 형태 또는 기능성을 인정받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업력의 가장 중심에 되는 것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별 인증형 취득을 가장 많이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피부에 대한 기능성 유산균과 다이어트 쪽에 관련된 체지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가지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서 저희 자사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원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그 다이어트 소재라 하면 사실 소재들이 그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지방을 분해하거나 아니면 좀 식감을 떨어뜨려서 단맛을 떨어뜨리는 형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유산균이다 보니까 사실은 몸 안에 지방이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종류가, 몸에 안 좋다고 하는 백색 지방이 존재하고요, 그 몸에 좋은 갈색 지방이 존재를 합니다.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꿔줘서 살이 빠지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몸을 구성하게 해주는 그런 쪽의 다이어트를 유도하는 쪽으로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산균이라는 업의 축을 가지고 있는데, 먹을 게 별로 없었던 60, 70년대 시절에는 저희는 이제 유산균으로 발효를 만들어 파면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약간 기술이 평범화됐고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산균을 한 4,800종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대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유산균 중에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에 특화돼서 가장 많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장하고 연결된 것이 대부분 피부, 뇌, 간, 폐 같은 것들도 사실은 장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장은 모든 신체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을 소화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염증들을 유산균들이 효율적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병의 시작은 염증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유산균이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 그 염증을 어떻게 낮춰주냐의 시작에 따라서 저희가 기능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이 어떤 기능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그거를 찾아내는 게 저희들의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남들이 만드는 거를 따라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위 건강이란 것도 발효기에서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 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쿠퍼스 같은 경우도 요구르트를 먹었는데 간이 좋아진다 라는 거를 말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고 이제 국가와 이제 그 학계에 인정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유산균을 요구르트를 만드는 거는 잘하는데 저희가 분말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저희는 다 냉장고에서 저장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은 다 이제 다들 상온에서 바깥에 놓고 대부분 드시거든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만들어왔던 유산균 선별의 이 기준이 상온 쪽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냉장에 있던 아이들을 상온에서도 살아날 수 있게 바꾸는 작업,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이제 진행을 해왔고, 최근에는 그것들이 산업화돼서 하나둘씩 상온으로 다 바꾸는 작업,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유산균은 기본적으로 냉장고에 있는 게 맞습니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유산균도 상온으로 많이 사용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발효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온 쪽에서는 사실 거의 진행을 안 해봤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의 패턴이 변했기 때문에 그 유산균들을 냉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온 쪽으로 지금 변경하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산균들을 일정한 면적에 많이 자라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낮춰줘서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이 자라게 그런 것에 대한 기술이 가장 저희들의 큰 기술력이고요. 유산균을 저희가 분말로 만들려면 얼려야 됩니다. 동결건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유산균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 유산균들은 수분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인데 동결건조를 하게 되면 수분이 다 날아가서 미라 같은 그런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생명력이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수분의 함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분말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다시 살아나느냐, 유산균을 얼마나 많이 키울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잘 얼릴 수 있으며 어떻게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느냐. 이쪽은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의 공장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공장 자체가 그런 거로 특화되어 있는 공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한 반년 정도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의 판매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공장이 처음에는 2개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5개까지 늘렸고, 산업 협력 부분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할 수 없는 것이고, 키스트, 카이스트, 포항국립에 미국에 있는 유산균 생산업체 이런 데랑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라는 기본적인 그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장은 신체의 그러니까 소화 외기관이거든요. 신체 내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소화해서 신체 내부로 전달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가 사람들의 건강의 변화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속이 안 좋으면 피부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가서 역할을 하는 건지 그것을 추적하는 데 가장 많은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환을 얘기한 건 피부와 다이어트 쪽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무조건 많이 오래 사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노령화에 진행된 것보다는 노령화를 다가갈 때 더 건강하고 삶의 질이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이 프로바이오틱 산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5세에서 50세를 넘으면 1년에 1%의 근육이 없어지는데 그 부분은 얼마나 천천히 가게 할 것이며 그 소실되는 양을 어떻게 잘 메꿔줄 것이냐, 그래서 근소실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장에서의 독성 물질을 얼마나 잘 차단하냐에 따라서 체내 흡수되는 독성 물질이 줄어서 이 뇌에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할 것이냐, 덜 원활하게 할 것이냐, 이 치매 또는 기억력 감퇴에 대한 예방 효과를 하는 쪽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연구를 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